네, 안녕하세요. 입시 다모의 이윤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 긴급 이슈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서울대에서는요, 예전에 이과의 경우 가탐투 의무 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탐투 과목을 이제 수능에 응시하지 않으면 서울대에 응시할 수가 없었는데, 옷을 쓰지 못했죠. 근데 올해부터 이제 서울대에서 가탐투 의무 지정 응시를 이제 없앴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탐투 과목의 몰락을 굉장히 많이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예상했던 것과는 또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오늘 긴급 점검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지금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가탐투 과목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DNA 입시랩 장재효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랩 소장 장재효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섭외 언급한 것 같이 가탐투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우선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가탐투 과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문제 이슈가 되는 게 서울대가 24학년도부터 즉 올해부터 가탐투 필수 응시 조건을 폐지를 했거든요. 대신에 원투 선택자의 가산점 3점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산점 3점이 크냐 작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전년도에 보면은 가탐투의 최고점 만점의 표점이 가탐 1보다 1점이나 2점 정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얻어도 그렇게 큰 매력이 없을 거라 예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6평 시험 결과를 보니까 가탐2의 표준점 만점 표준 점수가 가탐 1보다 14점이나 높게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이게 가탐2 선택이 유리하지 않나 서울대를 지원할 때.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연초에는 가탐투 과목 응시자 특강으로 이 투 과목 존폐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탐투 과목도 제가 알기로는 가탐 1 이제 표점보다 수능에서 1, 2점 정도 낮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투 과목이 갑자기 표점이 오르게 된 배경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이 답변을 하기 전에 그 표준 점수 공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표준 점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자기 학생 점수가 X가 있어요. 거기에서 평균을 빼요. 그래서 평균을 빼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거든요. 거기에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더하기 50을 해요. 좀 어렵네요. 이렇게 복잡한 공식은 아닌데 즉 이게 그러면 표준 점수가 높으려면 표준 편차가 작거나 그 다음에 평균이 작으면 그 표준 점수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해서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우면 평균이 내려가니까 표준 편차가 이제 넓어지면서 표준 점수가 위로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표준 편차는 이게 시험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물론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는 점수 구조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이 가장 큰 영향을 줘요. 보통 표준 편차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10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략하게 보면은 그 표준 편차의 영향을 조금 무시한다면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50을 더한 게 대략적인 표준 점수, 최고점 표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점에서 만약에 만점을 맞았으면 100점에서 평균을 뺀 게 대략적인 만점의 표준 점수가 돼요. 물론 이제 표준 편차의 영향이 대략 15로 계산했을 때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이 갑자기 표점이 오르게 된 배경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결과적으로 간략하게 보자면 평균이 낮으면 표준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이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평균이 왜 낮아졌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작년에는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과탐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이 아무래도 좀 높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조건이 없어지니까 일단 최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요인이 되고 네. 두 번째는 과탐 1보다 과탐 2는 공부하는데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과탐 2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부량이 과탐 1보다는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엄격하게 공부량이 작죠. 아, 근데 공부량이 작기 때문에 평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6월달에 낮지만 9월달 수능으로 갈수록 과탐2의 평균은 약간씩은 올라가는 구조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번 거는 요인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상위권이 빠져나가서 낮아졌다가 아니라 두 가지 요인, 상위권이 빠져나간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량이 부족해서 이게 떨어진 부분 두 가지가 결합돼서 평균이 낮아지고 표준 점수가 올라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요. 아직 평가원 결과가 나오기 전 시점이긴 한데요.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되고 나면 며칠 뒤에 이제 바로 이제 성적표가 나오고 이번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자, 일단 이거를 예상하려면요. 과거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22년도하고 23년도 두 개를 볼 텐데요. 21년도 6월 평가원에서는 이게 두 과목의 만점 표점이 3점 높았어요. 원 과목보다. 아, 네.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1점 높았어요. 네.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1점이 오히려 낮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2점씩 네. 6월에서 9월에서 2점 떨어지고 그 다음에 9월에서 수능에서 또 2점 떨어지고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3학년도에서는 네. 6월에서는 10점이 높았어요. 네. 올해랑 좀 비슷하죠. 네. 10점이 높았죠. 그런데 9월에서는 2점이 높았어요. 네. 그런데 수능에서는 다시 2점이 낮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6월에서 9월에서 수능으로 갈 때 8.4점이 낮아졌어요. 차이 꽤 크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공부량에 의한 차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과탐 같은 경우는 이제 고3도 그렇고 N수생도 그렇고 여름방학 때 이제 탐구 과목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는 또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영향을 또 받긴 하겠네요. 근데 제가 또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올해는 이제 서울대라는 변수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이번에 6월 평가원에서는 지금 몇 점이 지금 차이가 나냐면 14점이 차이가 난다고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또 공부량의 또 변수도 있고 네.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서울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낮아지는 폭에 한계는 있을 거다. 아, 결과적으로 수능에서는 1과 2의 차이가 없어지거나 오히려 2가 낮았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러나 올해는 서울대의 변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차이가 지금 6월 달에서 작년에 10점이었지만 올해는 14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다 무마시키기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탐2의 표점이 네. 수능까지 가서도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 9월에는 당연히 더 높을 것 같고요. 네. 9월에는 더 높을 것 같고 그 폭보다는 더 줄어들겠지만 수능에서도 더 높은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어쨌든 정확한 또 진단은 9월 평가원의 또 결과를 한번 또 보고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예측을 또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9월 평가원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은 그 중에 추세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만약에 이 과탐2 과목을 응시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자세하게 만약에 과탐2를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점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점을 말하기 전에 과탐2 선택의 단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단점이요? 네, 먼저 그걸 아시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그렇죠. 무조건 판단하시면 안 되니까. 네. 일단 과탐2는 과탐1보다는 공부량이 대략적으로 2배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탐2의 그 공부량이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탐2를 만약에 선택한다라고 네.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탐2의 표점이 더 높을 거를 가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런 예상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과탐2를 표점이 높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최상위권, 네. 그 다음에 중위권, 그 다음에 하위권 이렇게 나눠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유리하냐면 서울대에 지원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 점수를 표준 점수로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면 같은 만점을 맞아도 만약에 이번 6평이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14점을 얻는 거고요. 네. 이 플러스 14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과탐에 서울대는 0.8을 곱해줘요. 표준 점수에 표준 점수에 네. 0.8에 그러니까 같은 점수 같은 만점을 맞았는데 0.8을 곱해주니까 11.2점의 가산점을 더 플러스 얻게 돼요. 더군다나 서울대는 투과목 가산점이 3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4.2점의 표준 점수를 더 얻게 되는 거예요. 화산 점수를. 어마어마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네. 예, 1점 가지고도 이게 합격 불합격이 나뉘는 그렇죠. 서울대인데 그렇죠. 거기 안에서 그냥 과탐2 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과탐2 한 과목만 지금 계산 한 과목만 한 과목만 계산했을 했을 때 이번 6평 기준으로 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수능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수능에서는 이 간격이 더 이제 줄어들 텐데 만약에 그 차이가 4점이라고 한다면요. 네. 그러면 화산 점수로 3점이 가산점에 3점. 그래서 6.2점이 되는 거죠. 차이가. 그래도 큰 거죠.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대에서 지금 의무 지정을 뭐 폐지하긴 했지만 예. 여전히 서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과탐2라는 과목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표준 점수에서 2점을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장점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되겠다. 그렇죠. 특히나 만약에 의대 같은 거를 서울대 의대를 만약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 네. 그러면 투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에는. 그러면 만점자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같은 만점자 중에서 변별할 수 있는 거는 과탐을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같은 만점을 맞았는데 서울대 만점자가 너무 많으면 네. 만점을 맞아도 서울대를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 정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데 하나를 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환산 점수로는 더 이득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엄청난 이점이 지금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러면 소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네 번째 질문. 극단적으로 이런 장점을 딱 보고 과탐2를 두 과목을 선택을 이제 탐구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될까요? 사실 이제 과탐2 두 개를 둘 다 동시에 하는 거는 쉽지는 굉장히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과학부나 영재부 예, 학생들이나 아니면 과학 중점반에서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 근데 3학년 때 투과목을 내신 두 개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고난을 네.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원과 투의 어떤 부담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투를 한다. 그러면 방금 전처럼 본다면 한 과목에 4점의 이득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두 과목이면 8점, 0.8 하면 6.4점, 가산점은 이제 5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하면 5점이 되니까 플러스 12.4점의 효과를 볼 수도 있죠. 어마어마한 예.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짜 이 과탐2에 대해서 이번 9월 평가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주목을 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면요.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난이도에 대한
지금 정부에 언급이 있었어요. 이건 뭐 과탐투 내용은 아닙니다만, 뭐 지금 워낙 지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소장님 모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드릴 질문인데, 이 6월 평가 모의고사 난이도에 대한 정부의 언급이 있었고, 평가원도 이에 응답해서 뭐 킬러 문항을 이제 많이 배제하겠다. 공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뭐 수능을 출제하겠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근거 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까지는요. 촬영 상황에서 그렇고, 이 킬러 문항이 이제 많이 배제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올해 수능을 보는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 소장님 보셨습니까? 짧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킬러 문항을 배제하더라도 네. 변별력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면 중킬러 문항을 네. 난이도를 조금 높이거나 네. 아니면 중킬러 문항의 개수를 늘리거나 예,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은 그럼 이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킬러 문항은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도 못 풀어요. 킬러 문항은 네, 보통 그렇죠.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나 중킬러 문항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풀 수는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적을 잘 맞으려면 시간 안에 얘를 풀어야 되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게 되겠네요. 중킬러 문제가 이제 늘어나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그렇죠. 되니까 수능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니까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되 그렇죠. 여기서 실수를 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실수가 없어야 되고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중킬러 문항에 대한 얘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접근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2.3점 수학 기준으로 보자면 2.3점 쉬운 문제도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가지고 애들은 거의 시간 거의 들이지 않고 문제를 풀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은. 그런데 이제 중킬러 문항의 난이도 높이지만 이런 2.3점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난이도를 한 번은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함정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혀 함정이 없었던 문제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변별력을 나눠야 되니까 쉽게 푸는 문제이지만 거기서도 뭐 계산 실수를 할 수 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뭔가 한번 비틀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든지 간단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킬러 문항의 개수가 만약에 늘어난다면요. 어떤 경우가 발생할 것 같으냐면 그동안에는 잘 안 나왔던 영역의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에서 지수로 보면 굉장히 1번 문제에서 간단한 계산 문제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거듭 제곱근을 이용한 문제, 중킬러 문항.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거지만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것. 그러면 새로운 유형의 또 문제도 대비를 좀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요즘 뭐 갑자기 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아져가지고요. 저희도 뭐 이거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굉장히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지금 공부하는 고3, 그 다음에 N수생들은 얼마나 또 두렵고 또 부담도 되고 왜 하필 내가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사전에 알았으면 3월달이라도 알았더라면 이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텐데 갑자기 6월 평가원 끝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수능 100일 뭐 남았다고 이런 뉴스가 나올 시점에서 갑자기 정책이 이렇게 바뀌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입시랩 장지호 선생님 모시고요. 과탐2 과목에 대한 긴급 점검 한번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추가 질문 드려서 이제 입시 변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도 좀 드려봤습니다. 이 과탐2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생각하는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결과를 보고 저희가
심층적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촬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생님 그때도 좀 분석해 주셔가지고 촬영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소장님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단과 이우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